혹시 이해가 안 되는 남편 때문에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시나요? 나라면 절대 저렇게 안 할 텐데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아마 우리는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제가 수많은 아내분들과 상담을 해보면서 아내분들이 어떤 인지적인 오류에 빠졌을 때 남편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방식에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만 알게 되더라도 남편과의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절반 이상 줄어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인지적 오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은 어렵고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인지적 오류는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뇌의 작동 방식이라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마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비행기 추락사고에 대한 뉴스를 본 직후에는 왠지 비행기 타기가 꺼려지고 무섭게 느껴집니다. 마치 자동차보다 비행기가 훨씬 더 위험한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실제 통계는 어떤가요? 우리가 매일 타는 자동차 사고의 확률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높습니다. 바로 이것 또한 인지적 오류인 거죠. 그래서 오늘 아내분들이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고 관계에서 의리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인지적 오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위 합의의 효과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현상입니다. 바로 내 마음이 곧 상대방 마음일 것이다 라고 믿는 착각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서운하면 당연히 상대방도 우리에게 미안할 거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만큼 노력하면 당연히 상대방도 똑같이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이 내 마음과 다를 때 우리는 깊은 억울함과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만 이 관계를 위해 애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바로 허위 합의 효과의 함정입니다. 이 착각이 어떻게 우리를 을로 만들게 될까요?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결혼기념일이나 남편 생일 때 한 달 전부터 남편에게 무슨 선물을 줄지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기뻐할 것 같은 선물을 구입하고 분위기 좋은 식당도 예약하고 편지까지 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 모든 행동의 밑바탕에는 이런 마음이 깔려 있을 겁니다. 내가 이만큼 시간과 돈과 정성을 쏟았으니 남편도 분명히 엄청나게 감동하고 고마워할 거야. 그리고 내 생일 때도 최소한 이 정도의 정성은 보여주겠지. 그게 부부 사이에 당연한 거니까. 이런 마음 말이죠.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어떨까요? 예상과 다른 경우가 많을 겁니다. 물론 고마워야 하겠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감동의 눈물 같은 건 없을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런 선물이면 너무 부담되는데 그냥 미리 나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지 그랬어 라고 말이죠. 이 순간 우리는 남편에게 큰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곧 남편의 마음이라고 굳게 믿어왔기 때문에 남편이 감동해주는 것 외에 다른 반응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의 반응을 단순한 관점의 차이나 생각의 차이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정성에 대한 의도적인 무시, 거절 이렇게 판단해버리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심리적인 을이 됩니다. 제발 내 마음 좀 알아줘. 내가 이만큼 노력했잖아 라고 계속 애원하면서 남편의 인정과 사랑을 구걸하는 위치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는 남편과 성격도 가치관도 다르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인지적인 오류는 정말 교묘해서 우리가 머리로 남편과 다르다는 걸 알고 있는 이 순간에도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만큼 열심히 집안일을 했으니 당연히 남편도 내가 좀 쉰다고 하면 불만 없이 받아들여 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이를 위해 A라는 교육 방식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당연히 남편도 내 의견에 어느 정도는 동의할 거다, 따라와 줄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느끼고 불편해하기 때문에 당연히 남편도 나와 똑같은 불편함을 느끼고 나와 대화를 피하지 않고 진지하게 임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우리의 착각은 정말로 쉽게 깨집니다. 인지적인 오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깨지는 순간 스스로 억울함과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첫 번째 오류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더 깊은 외로움에 빠뜨리는 두 번째 인지적 오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 안 해도 잘 알 것이다 라는 오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투명성 착각 오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우리의 표정, 말투, 분위기만을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잘 알 거라고 착각하는 오류입니다. 혹시 직장이나 주변에 항상 밝게 웃고 있어서 어떤 힘든 일도 없이 편하게 지내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나요? 가끔은 그런 사람이 부럽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히려 그 밝은 미소는 자신의 아픔이나 슬픔을 감추기 위한 가면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내면의 상처가 깊을수록 그것을 감추기 위해 밝게 행동하는 경우도 많다고 이야기를 하죠.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은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투명성 착각이 어떻게 우리를 구체적인 상황에서 을로 만들게 될까요? 이번에도 현실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신없는 평일 저녁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는 온종일 회사 일과 집안일, 육아에 시달려서 완전히 녹초가 될 겁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면 지친 몸으로 소파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멍한 표정을 짓게 될 거예요. 아, 나 너무 힘들어요. 라는 신호를 온몸으로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남편은 소파에 한량처럼 누워서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처음에는 어이가 없고 깊은 서운함이 밀려올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정말 안 보이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나 근데 배가 다 안 찬 것 같아. 라면 하나만 끓여주면 안 돼? 이런 눈치 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순간 꾹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트려지게 될 거예요. 뭐 라면? 지금 제정신이야? 나 지금 하루 내내 쉬지도 못하고 힘들어서 눈 풀린 거 안 보여? 그런데 지금 나한테 라면을 끓여달라고? 이미 설거지도 다 했어. 네 눈에는 내가 이 집에서 일만 하는 사람으로 보여? 라고 말이죠. 남편이 한 말은 절대로 긍정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리게 되죠. 이 사람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뻔히 알고 있음에도 나를 배려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이죠.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을이 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항상 화를 내는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내가 되어야만 한다거나 서러움을 참고 순정적인 하녀처럼 되어야만 한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이처럼 투명성 착각은 우리의 고통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당연히 알 것이라고 믿게 만들고, 상대방이 몰라준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상대방의 행동을 나쁜 쪽으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게 만들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답답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모든 걸 일일이 말해줘야만 알아듣는다면 관계가 너무 피곤하지 않나? 그래도 배우자로 나를 생각한다면 말하기 전에 알아봐 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라고 말이죠. 물론 그 마음 너무나 이해를 합니다. 부부관계, 인간관계와 관련된 책이나 강의에서는 항상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공감 능력입니다. 실제로도 내 남편만 왜 이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남자의 뇌, 여자의 뇌는 생물학적으로 다뤄나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남편의 표정이나 행동만 보고도 남편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읽어내는 능력이 있겠지만, 반면에 남편은 우리가 가진 능력의 반의 반도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행동하는 건 우리를 무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남자들은 그렇게 눈치가 없이 생겨먹은 것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마치 우리가 남편만큼 힘이 강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온 힘을 다해도 잘 열리지 않은 뚜껑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와서 무심한 듯 가볍게 열어버리잖아요. 그 힘이라는 능력의 차이가 남편과 우리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존재합니다. 그것처럼 눈치, 즉 공감 능력의 차이도 어쩔 수 없이 사람 간에 존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제 남편은 아무리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해줘도 노력하려는 모습조차 보이질 않아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데 그건 그냥 그 사람의 인성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고 싶으실 겁니다. 이것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우리를 희망 없는 관계에 가두는 마지막 세 번째 인지적 오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쉽게 단정 짓는 오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기본적 귀인 오류라고 하죠. 즉 남편의 반복되는 부정적인 행동의 원인을 그의 바뀌지 않는 인성이나 나쁜 기질 탓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 귀인 오류의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우리가 길에서 난폭하게 운전하는 차를 보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성격 한번 정말 급하네 라고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어딜 급하게 가야 될 때는 험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때 우리는 지금 내가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인간은 보통 상대방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라고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 사람의 본성 문제로 보기 시작해야 그 사람을 대비하고 예측하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 스스로의 잘못은 상황 탓으로 돌릴 수 있어야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키기 쉽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 기인 오류에 자주 빠지게 됩니다. 이 원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독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이 오류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을 굉장히 크게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정말로 그날 피곤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람을 항상 쉽게 무시하는 성격이라 입을 닫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남편이 사정상 깜빡 우리와의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저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몰라. 그런 성격이라 나와의 약속은 자연스럽게 잊어버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남편이 우리의 의견에 반대하게 되면 저 사람은 항상 가부장적이라 나를 이겨먹으려고 안달이야 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정말 남편이 나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이겨먹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 나누고 싶은 핵심은 남편의 속마음이 진짜 그런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남편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결론 내리는 그 순간 우리 스스로가 희망을 잃어버리고 관계에서 의리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남은 것은 체념과 원망뿐이죠.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질 리가 있을까요?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원인을 못된 남편과 결혼했기 때문이라는 상황 탓으로만 돌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의 성장이나 행복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 자체를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답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생각의 오류는 우리 스스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가능성마저 가로막는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관계에서 끌려다니게 만드는 3가지 인지적 오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마음이 더 답답해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게 오류였다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빠질 수 있는 오류일 뿐이니까요. 다만 우리가 남편에 대한 서운함, 억울함, 분노 이런 불쾌한 감정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면 있을수록 바로 우리의 뇌가 이런 인지적 오류에 가장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방향을 잘못 잡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바로 남편에 대한 이런 불쾌한 감정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는데 그 감정을 품에 안고 계속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의 늪으로 빠져드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건 마치 흙탕물 속에서 잃어버린 열쇠를 찾으려고 물을 더 세게 휘젓는 것과 같습니다. 휘저으면 휘저을수록 흙탕물은 더 심해지잖아요. 열쇠는 더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휘젓는 걸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흙탕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다뤄야 될 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찾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감정을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잘잘못을 따지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노력을 의식적으로 멈춰야 합니다. 아, 맞아,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했지. 내 감정을 일단 가라앉히고 보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잠시 자리를 피하거나 산책을 하시고 심호흡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그마저도 감정이 잘 안 풀린다면 2, 3일 뒤에, 일주일 뒤에 다시 생각해보자고 마음을 먹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해 주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면 비로소 우리가 객관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그때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을 겁니다. 혹은 정 안 된다면 이 영상을 다시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내가 이때 이런 오류에 빠졌었구나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남편과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겁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는 남편도 나와 같을 것이라는 허위 합의 효과, 말 안 해도 상대가 다 알 것이라는 투명성 착각, 그리고 원래 저런 사람이라고 단정짓는 기본적 귀인 오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어쩌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나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서 마음이 불편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또 내 탓이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언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신다면 오늘 내용이 매우 희망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모든 문제의 원인이 정말로 이런 모자란 남편과 결혼했기 때문에 있는 거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얘기일 겁니다. 그저 참고 살거나 헤어지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거니까요. 우리는 영원히 남편의 행동에 휘둘리는 피해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지적 오류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도 충분히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있구나 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이 남편과의 관계에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행복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점점 커진다면 우리는 남편과의 관계를 어느 순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